정년이 없는 직업, 은퇴하고 나서도 이른이 넘어서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 게다가 국가 자격증을 손에 쥐고 전문가 대접을 받으면서 인정받는 직업. 이렇게 들으면 진짜 꿈의 직업 같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도 마음도 남아나질 않는다.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는 게 일이다.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요? 오늘은 주택관리사, 흔히 아파트 관리소장이라고 부르는 이 직업의 진짜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격증은 어떻게 따는지, 공부는 얼마나 해야 하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취업은 정말 되는지, 그리고 워라밸은 어떤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부터 현직자들이 실제로 말하는 현실까지 전부 비교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그 연봉 숫자, 그거 사실 틀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주택관리사에 대한 웬만한 궁금증은 다 풀리도록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가주세요. 자, 먼저 이 직업이 정확히 뭘 하는 사람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리소장을 시설 고치는 사람, 그러니까 전기나 기계 손보는 사람으로 알고 계신데요. 그거 완전히 오해입니다. 관리소장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총괄하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회계 관리부터 인사, 각종 민원 처리,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를 상대하는 일까지 단지 하나를 운영하는 작은 회사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직접 렌치 들고 뭘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관리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리라는 거죠. 이건 현직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분명합니다. 관리소 업무를 큰 틀로만 나눠도 관리비, 공과금, 시설, 하자, 입주, 주차, 장기 수선 충당금 관리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시설 관리는 그 많은 업무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중에서도 기계 파트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격리 직원이 하는 회계 업무부터 시설팀 관리, 경비, 미화 직원 관리까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마지막 책임은 결국 관리소장이 집니다. 입주민들도 격리 따로 시설 따로 민원을 넣지 않죠. 무조건 소장을 찾습니다. 그만큼 무게가 실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직업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관리사보라는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름부터 짚고 갈게요. 시험에 붙으면 처음엔 주택관리사가 아니라 주택관리사보가 됩니다. 뒤에 보자가 붙죠. 이 보를 떼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먼저 시험 구조입니다. 이 시험은 1차와 2차 두 단계로 나뉩니다.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만 열립니다. 보통 1차는 6월 말에서 7월 초, 2차는 9월쯤 치러집니다. 한 번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1차 시험 과목은 3개입니다. 회계 원리, 공동주택시설 개론, 그리고 민법. 여기서 민법은 전체가 아니라 주택관리와 관련된 규정으로 한정됩니다. 다 객관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벽을 느낍니다. 특히 문과 출신이나 비전공자분들한테 회계 원리와 시설 개론은 처음 보면 정말 낯선 과목이거든요. 현직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설 개론에서 콘크리트가 어떻고 철근이 어떻고 나오는 순간 머리가 하얘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이 과목들입니다. 2차 시험 과목은 2개, 공동주택관리 관계법규와 공동주택관리 실무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다루는 법과 실무를 묻는 과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1차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만 넘기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2차 시험은 다릅니다. 2차는 상대평가예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정해놓은 선발 예정 인원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잘라서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균 60점을 넘겼다고 해도 그 해의 정원 안에 등수에 못 들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60점만 넘기면 되는 줄 알고 준비했다가 뒤통수 맞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2차는 점수 싸움이 아니라 등수 싸움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공부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고 개인차가 크지만 현직자분들 후기를 종합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분들은 하루 8시간씩 집중해서 8달에서 10달 만에 1차, 2차를 한 번에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동차 합격이라고 하죠.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무리하지 말고 첫 해에 1차, 다음 해에 2차, 이렇게 2년에 걸쳐 나눠서 준비하라고 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 방법에서 현직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팁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처음부터 전략을 세우고 1차와 2차에 쏟을 비중을 배분할 것. 둘째, 성인 수험생은 오래 앉아있기 힘드니까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 이동 중이나 운동 중에 이어폰으로 인터넷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방식이죠. 셋째, 회계는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감을 잃으니 매일 조금씩이라도 붙잡고 갈 것. 넷째, 시험 막판에는 새로운 걸 보지 말고 요약 노트와 모의고사 오답을 반복해서 볼 것. 이 네 가지가 합격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미뤄뒀던 이야기, 보를 때는 방법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으로는 주택관리사보에 머무릅니다. 여기서 법이 정한 실무 경력을 채워야 비로소 주택관리사로 승급이 됩니다. 대표적인 요건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하는 겁니다. 관리기구 직원이나 주택관리업체 직원 등으로 일한 경력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이 필요하고 여러 경력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시험은 어디까지나 입장권이고 볼을 떼서 진짜 주택관리사가 되는 건 결국 현장에서 쌓은 경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직업 연봉이 얼마냐?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아주 그럴듯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평균 연봉 5,533만 원, 최저 3,205만 원에서 최고 6,187만 원. 꽤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숫자, 주택관리사의 평균 연봉이 아닙니다. 이건 한 채용 플랫폼이 올려놓은 기업 정보 페이지에서 나온 수치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협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추정 연봉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현장에서 단지를 관리하는 실제 관리소장의 연봉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가 마치 주택관리사 공식 평균 연봉인 것처럼 여기저기 퍼져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에서는 이걸 협회가 발표한 공식 통계라고 소개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출처를 따라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5,533만 원이라는 운 숫자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연봉은 얼마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딱 이거다 하고 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은 단지 규모, 지역, 그리고 그 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흐름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주택관리사보, 그러니까 입문 단계에서는 연봉 4천만 원을 넘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월 급여로 따지면 세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죠. 300세대가 조금 넘는 단지를 맡은 한 현직 소장은 400만 원 언저리를 받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쌓이고 볼을 떼서 주택관리사가 되고 관리하는 단지 규모가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규모가 있는 단지를 맡으면 월 급여가 4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도 올라가고요. 서울 강남권의 초대형 단지나 유명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연봉 1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균형을 잡고 봐야 합니다. 이 연봉 1억이라는 숫자는 아주 일부의 최상단 사례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현장은 그 근처에도 못 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5,533만 원이라는 숫자는 출처부터 잘못된 정보고 실제 연봉은 어느 현장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국가 자격증까지 있는 전문직인데 왜 공식적인 연봉 통계 하나가 제대로 없는 거지? 사실 바로 이 지점이 이 직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직업은 경력이 쌓이고 전문성이 올라가면 그에 맞춰서 연봉이 오르는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급여를 결정하는 게 나의 경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내가 어느 단지에 들어가느냐, 그 단지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 단지의 입주자 대표 회의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현직자 실태 조사를 봐도 상당수가 자신의 임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체계적으로 경력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 현장마다 알아서 정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됩니다. 그래서 공식 통계가 없다는 것, 이것 자체가 오히려 이 직업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팩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자격증만 따면 정말 취업이 될까요? 여기서부터 낙관론과 현실론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낙관적으로 보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계속 늘어나고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소장을 둬야 하니 일자리는 꾸준히 생긴다. 합격만 하면 여름 지나 대부분 취업이 되고 작은 단지에서 시작해 1, 2년마다 더 큰 단지로 점프하듯 올라갈 수 있다. 위에서 나이 든 선배들이 은퇴하면 그 자리를 계단식으로 채워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이미 수만 명인데 이들이 갈 수 있는 단지 수는 그에 비해 한정돼 있다. 요즘 대부분의 아파트는 관리회사에 위탁을 맡기고 그 회사가 직원을 뽑아 현장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쌓여 있는 이력서가 많아서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는 취업하려면 인맥이 있어야 한다. 이른바 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까지 돌 정도죠. 두 이야기 중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둘 다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이 있어요. 자격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격증은 출발선에 설 자격을 주는 입장권일 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실무 능력과 경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격증만 달랑 있고 현장 경험이 없으면 설령 취업이 되더라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게 현직자들의 냉정한 조언입니다. 그러니 자격증만 손에 쥐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어떻게 경력을 설계할 것인가가 진짜 승부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워라밸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이 부분이 이 직업에 가장 극단적으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같은 직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먼저 좋은 쪽을 볼까요? 아파트 관리소는 보통 정해진 시간에 문을 닫으면 야근이 거의 없습니다. 돌발적인 시설 고장만 없으면 계절별로 해야 할 일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업무를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면 워라밸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말하는 현직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현실은 이렇습니다. 입주민의 갑질,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의 갑질입니다. 복도에 내놓은 화분을 치워달라고 했다가 관리사무소에서 몇십 분씩 항의를 듣는 일, 별것 아닌 일로 협박성 발언을 듣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죠. 특히 매달 열리는 입주자 대표 회의는 관리소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리로 꼽힙니다. 한 달 동안 관리사무소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시설이든 격리든 경비든 미화든 전부 소장이 대신 보고하고 질책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직업의 워라밸을 좌우하는 건 단 하나, 어떤 단지와 어떤 입주자 대표 회의를 만나느냐입니다. 관리소장을 전문가로 존중해주는 합리적인 단지를 만나면 오래도록 보람있게 일할 수 있지만 사사건건 간섭하는 환경을 만나면 정신적으로 크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두고 누구는 최고의 직업이라 하고 누구는 다시는 못할 일이라고 하는 극과 극의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어느 쪽 말도 다 맞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어떤 현장을 만났느냐가 다를 뿐이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정년 없이 오래 일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인 건 분명합니다. 시험은 1년에 한 번, 1차는 절대평가지만 2차는 등수로 자르는 상대평가라는 것. 합격해도 처음엔 보로 시작해 경력을 쌓아야 진짜 주택관리사가 된다는 것. 인터넷에 떠도는 화려한 연봉 숫자는 출처부터 확인해야 하고 연봉과 취업과 워라밸까지 모든 게 단지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좋은 정보만 골라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낙관적인 이야기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양쪽 다 균형 있게 전해드리는 것. 그게 이 채널이 지키려는 원칙입니다. 오늘 영상이 이 직업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진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늘 잠깐 언급했던 관리소장과 자주 헷갈리는 또 다른 직업,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이 자격증을 둘러싸고 업계가 시끌시끌한데 그 이야기까지 다음 편에서 다뤄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